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볼 퍼포먼스 에이전시 모비데이즈의 정지성이라고 합니다. 간략히 제 소개를 드리자면 네이버 카카오 공식 광고 대행사 이인벤션에서 근무를 하면서 네이버 검색 광고에서 진행할 수 있는 상품을 다수의 광고주들과 함께 운영하였습니다. 현재는 모비데이즈 소속으로 광고주들과 함께 디지털 퍼포먼스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와 함께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네이버에서는 정말 다양한 검색 광고 지면이 존재합니다. 제가 예시로는 브랜드 검색 광고, 사이트 검색 광고, 쇼핑 검색 광고를 가져왔지만 네이버 지도를 활용한 플레이스 광고라던가 블로그나 카페 글을 활용한 파워 컨텐츠 광고라던가 신제품을 광고할 수 있는 신제품 검색 광고라던가 사용자의 검색 행동에 맞춘 광고를 집행할 수 있는 상품이 있는데요. 오늘은 직접적인 구매와 가장 연관이 깊은 쇼핑 검색 광고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쇼핑 검색 광고가 무엇인지 먼저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쇼핑 검색 광고란 쇼핑하기 위해 검색하는 사용자에게 노출되는 광고를 의미합니다. 네이버 통합 검색 및 쇼핑 검색 결과에 상품 정보가 노출되며 고객이 특정 상품을 검색할 경우 해당 키워드와 연관 있는 광고 상품의 다양한 상품 정보가 노출 영역의 상단에 보여집니다. 이를 통해 판매자는 구매 유도를, 고객은 검색한 키워드와 연관 있는 상품을 구경하고 구매할 수 있는 구조이죠. 쇼핑 검색 광고를 공부하고 계신다면 파워링크 광고에 대해서 조금은 공부를 하고 오셨을 것 같은데요. 파워링크와 쇼핑 검색이 무엇이 다르기에 쇼핑 검색 광고를 집행해야 하는 것일지 의문이 먼저 드실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키워드를 등록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파워링크는 키워드로 등록하여 키워드를 검색한 사용자에게 광고를 노출하지만 쇼핑 검색은 키워드를 등록하는 대신 상품 자체를 등록합니다. 광고 목적에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파워링크는 쇼핑몰 여부와 상관없이 특정 웹사이트로 방문을 유도하지만 쇼핑 검색 광고는 상품을 판매하는 쇼핑몰로 방문하게 만들어서 상품의 구매를 직접적으로 유도하게 됩니다. 광고가 노출되는 지면의 차이, 키워드가 베이스가 될지 상품이 베이스가 될지 하는 접근 방식의 차이, 사용자가 상품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는지 상품을 찾고 있는지에 대한 단계의 차이가 있기에 곳곳에 흩어진 관심 유저를 모으고 효율적인 구매 유도를 하기 위해서 쇼핑 검색 광고가 가능한 쇼핑몰이라면 파워링크를 함께 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쇼핑 검색 광고는 어떤 상품을 등록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네이버 쇼핑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상품을 광고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쇼핑몰에 등록된 상품 자체를 광고 소재로 등록하는 것이죠. 상품 자체를 등록한 소재는 아래 예시와 같은 모습을 띠게 됩니다. 상품의 이미지와 상품명을 필두로 가격, 상품 카테고리, 상품 속성을 보여주고 별점, 리뷰수, 할인 홍보 같은 상품을 어필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저런 소재들은 어디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네이버 통합 검색 지면, 그리고 네이버 쇼핑 검색 지면, 네이버 이미지 검색, 그리고 네이버 AI 기반 추천 매체, 그 외 콘텐츠 매체 등 정말 다양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노출 지면은 아무래도 통합 검색과 쇼핑 검색 지면이겠지만 노출되는 지면을 잘 활용해 본다면 관심 유저를 효율적으로 획득할 수 있겠죠? 이제는 조금 더 이론적인 부분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쇼핑 검색 광고 또한 파워링크와 동일하게 사용자가 광고를 클릭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는 코스트 퍼 클릭, 즉 CPC 상품입니다. 또한 파워링크와 동일하게 다른 경쟁사들의 광고와 순위를 경쟁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기에 경매처럼 내 상품을 높게 노출시키고 싶다면 상대방보다 더 높은 돈을 지불할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이 비용을 설정할 값을 입찰가라고 합니다. 예시를 본다면 이해가 조금 더 쉬울 건데요. 제 상품인 B 상품을 노출시키기 위해 제가 200원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면 A 상품을 노출시키기 위해 1000원을 지불할 의사를 가진 사람보다는 순위가 낮게 노출되고 C 상품을 노출시키기 위해 50원을 지불할 의사를 가진 사람보다는 더 높게 노출되는 구조입니다. 200원으로 제 순위가 2위라면 과금은 3위 입찰가에 플러스 10원이 되는데 경매로 따지면 60원에 2위 자리를 낙찰받은 셈이 되는 거네요. 그리고 또 파워링크와 마찬가지로 품질 지수도 가지고 있습니다. 품질 지수는 7단계로 표현되는 내 광고의 상대적 품질입니다. 클릭률, 상품과 광고 소재의 연관도,
해당 상품의 이용자 반응 등 광고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내 광고가 다른 광고와 비교해서 얼마나 검색 사용자의 의도와 요구를 충족하고 있는가에 대한 지표로 간단히 말하자면 성적표인 거죠. 주관식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품질 지수를 높이는 것도 마찬가지죠.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서 고객이 많이 반응하고 빠르게 구매를 하게 된다면 높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고객이 내 상품을 필요로 할 때 딱 내 상품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이를 가능하게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상품 카테고리 설정과 상품명 설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쇼핑 검색 광고는 키워드를 직접 설정할 수 없고 상품 정보에 따라 연관 키워드에 노출되기에 고객이 내 상품을 원하지 않는 곳에도 노출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내 상품과 가장 적합한 상품 카테고리 안에서 내 상품과 가장 어울리는 상품명 조합으로 키워드를 어느 정도 조절해야 내 상품을 원하는 사용자 앞에 딱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카테고리가 남성 의류, 바지라면 그 바지와 연관된 키워드들이 무수히 많을 것인데 제 상품의 가장 큰 특성이 여름에 입는 빅사이즈 카고 바지라면 해당 키워드들을 상품명에 조합하여 노출 키워드를 잡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 광고의 성적표, 즉 품질지수를 높이면 낮은 입찰가로도 다른 경쟁자들보다 높은 곳에 노출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예시와 같이 상품 B의 입찰가가 C보다 작은데도 불구하고 C보다 높게 노출되기도 하고 상품 F와 G의 입찰가가 같음에도 품질지수가 높은 상품 F가 더 높게 노출되기도 하죠. 품질지수가 높을수록 광고 비용을 아낄 수 있기에 품질지수를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쇼핑 검색 광고의 기본적인 이론을 공부해봤으면 이제 실제로 어떻게 세팅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세팅하기에 앞서 쇼핑 검색 광고를 처음 시작하는 계정이라면 쇼핑몰, 제조사, 브랜드사 등 자신에게 맞는 유형의 비즈 채널을 등록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비즈 채널이란 쇼핑몰, 웹사이트 등 잠재적 고객에게 상품 정보를 전달하고 판매하기 위한 모든 채널이기에 가장 먼저 등록이 필요합니다. 각 비즈 채널은 쇼핑 검색 광고 상품 유형과도 연결되기에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쇼핑몰은 쇼핑몰 상품형으로 집행 가능하며 쇼핑몰 사이트 정보를 등록, 쇼핑 제조사는 제품 카탈로그형으로 집행 가능하며 제조사 정보를 등록, 쇼핑 브랜드는 쇼핑 브랜드형을 집행할 수 있으며 브랜드사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브랜드사이면서 상품 제조사이자 직접 상품을 판매하는 쇼핑몰이 있다면 세 가지 비즈 채널을 다 등록할 수 있고 세 가지 상품 유형을 다 활용할 수 있기도 합니다. 비즈 채널을 등록했다면 세팅하기 전에 쇼핑 검색 광고의 구조를 먼저 살펴볼까요? 가장 큰 골자는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고객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어디로 데려가는가입니다. 광고 목적에 맞는 캠페인을 생성하고 광고 실행 전략에 맞는 그룹을 캠페인 하위 단계로 생성하고 그 그룹 안에 소재, 즉 상품을 등록하여 관련 검색 키워드에 노출되고 소재에 등록된 랜딩 페이지로 고객을 연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쇼핑 검색 광고에 맞는 캠페인을 만들어 볼까요? 쇼핑 검색 광고 캠페인을 만들 때는 캠페인 만들기를 클릭 후 쇼핑 검색 유형을 선택해 주면 됩니다. 캠페인 생성 시에는 캠페인 이름, 그리고 캠페인에 하루 동안 지출할 의사가 있는 최대 예산, 집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캠페인을 만들었다면 광고 그룹을 세팅해야겠죠? 캠페인 세팅 후 광고 그룹 만들기를 클릭하면 판매처, 제조사, 브랜드사에 따라 집행할 수 있는 그룹 유형이 있게 됩니다. 아까 살펴봤던 비즈 채널과 연관된 내용인데요. SME 사업자가 네이버 쇼핑에 본인의 상품을 노출하고 싶다면 쇼핑몰 상품명을, 제조사, 브랜드사가 가격 비교 페이지 노출을 통해 잠재 소비자의 방문을 유도하여 제품 인지도를 높이고 싶다면 제품 카탈로그형을, 브랜드사가 네이버 쇼핑 검색 결과에 다양한 브랜드 콘텐츠 노출을 통해 홍보하고 싶다면 쇼핑 브랜드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 유형의 진행 가능 조건을 살짝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쇼핑몰 상품형은 광고 시스템에서 네이버 쇼핑에 등록된 상품을 불러오는 방식이기에 네이버 쇼핑 입점이 필수고 진행 불가 상품 관련하여서는 아래를 참조해 주세요. 제품 카탈로그형은 네이버 쇼핑 카탈로그로 노출되는 광고로 카탈로그 생성이 필수이며 브랜드 패키지 권한을 통해 카탈로그 생성 및 상품 매칭이 가능합니다. 진행 불가 상품 관련하여서는 아래를 참조해 주세요.
쇼핑 브랜드형은 네이버 쇼핑 브랜드 패키지 가입이 필수인데 브랜드 패키지는 네이버 쇼핑의 심사 기준을 통과한 브랜드사에 한해 가입이 허용됩니다. 진행 불가 상품 관련하여서는 아래를 참조해 주세요. 쇼핑 브랜드형은 다른 상품 유형과 달리 광고를 노출할 키워드를 직접 등록할 수 있고 키워드별로 입찰가를 설정하여 광고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명이나 모델명 등 브랜드 소유권을 가진 브랜드사가 등록할 수 있는 내 브랜드 키워드, 내 브랜드와 유사한 상품을 취급하는 브랜드와 관련된 키워드를 등록할 수 있는 다른 브랜드 키워드, 카테고리나 상품명 등 브랜드 키워드가 아닌 그 외 키워드를 등록할 수 있는 일반 키워드, 이렇게 세 종류로 나뉘게 되고 키워드별 입찰가는 최소 300원에서 최대 1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그룹 유형을 선택한 후 그룹단에서는 광고 그룹 이름, 기본 입찰가, 그룹 일예산, 매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예시는 쇼핑몰 상품형 선택 시 나오는 대시보드 화면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단계에서 먼저 진행해 두었던 비즈 채널과 그룹을 연동하게 됩니다. 매체 설정은 조금 더 자세히 보고 넘어가자면 우선 PC기기, 모바일기기 중에 하나에 노출할지 둘 다 노출할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PC와 모바일의 입찰가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다 보니 보통 한 그룹은 PC, 한 그룹은 모바일로 같은 그룹이라도 두 개로 분리하여 세팅하게 됩니다. 그리고 검색 지면에서는 네이버 파트너 매체, 콘텐츠 지면에서는 네이버 파트너 매체를 설정할 수 있는데 검색 지면은 네이버 다음처럼 검색이 가능한 지면을 의미하고 콘텐츠 지면은 블로그, 카페처럼 검색 이후 들어가게 되는 콘텐츠 지면에 노출되게 됩니다. 네이버 매체는 네이버가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지면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파트너 매체는 네이버와 협력을 하는 지면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각 지면별로도 노출을 설정할 수 있으며 노출 지면 예시는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결이 비슷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룹단까지 세팅이 끝났다면 소재단 세팅이 마지막으로 필요합니다. 쇼핑몰 상품형을 예시로 들어본다면 아래와 같이 광고 그룹에서 연결한 비즈 채널에 등록되어 있는 상품이 연동되고 그 상품 중에서 광고 집행을 원하는 소재를 추가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상품 자체가 소재가 되기에 입찰가만 설정하면 소재단에서 기본적인 설정은 끝이 나게 됩니다. 기본적인 설정 이후에 추가적인 설정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노출용 이미지와 노출용 상품명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쇼핑에 상품 정보에 영향을 미치거나 받지 않고 오로지 광고에만 적용되지만 노출용 상품명으로 원하는 노출 키워드를 잡아볼 수 있기에 효율적으로 키워드를 잡아보고자 할 때 설정한다면 유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확장 소재도 설정 가능한데요. 그룹단에서는 홍보 문구와 톡톡, 소재단에서는 홍보 문구와 상품 부가 정보를 설정할 수 있으니 확장 소재를 등록해서 상품의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클릭을 유도해서 품질 지수를 향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쇼핑 검색 광고를 세팅해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쇼핑 검색 광고를 운영하는 팁 몇 가지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광고비는 효율적으로 사용하자입니다. 클릭당 비용으로 광고비가 지출되기에 전환으로 이어지지 않고 비용만 소진되는 클릭은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다차원 보고서를 활용해서 원하는 데이터를 정리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는데 아래와 관련된 데이터를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상품의 객단가에 맞는 입찰가에 더불어 적당한 순위 노출이 가능한 입찰가 설정을 위한 CPC와 노출 순위 데이터, 그리고 주요 고객을 타겟하기 위한 연령, 성별 데이터, 상품의 주요 시간대를 파악해서 공략하기 위한 요일, 시간대 데이터, 매체별 분리 및 제외를 통해 좋은 지면을 찾기 위한 매체별 데이터들을 위주로 살펴보세요. 무조건 상위 노출이 답이 아니기에 효율적인 입찰가 관리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 상품에 주된 고객이 있기에 타겟 관리가 중요한 것이고 상품 경쟁이 심한 시간대, 상품이 팔리는 시간대, 상품이 클릭만 되는 시간대가 존재하기에 시간대 관리가 중요하며 상품이 팔리는 매체가 있고 안 팔리는 매체가 있기에 매체 관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광고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 제외 키워드 설정하기입니다. 쇼핑 검색 광고는 상품명, 카테고리, 기타 정보들과 연관된 다수의 키워드의 광고가 노출되기 때문에 자동 매칭된 키워드 중 광고 노출을 제한하고 싶은 키워드는 제외 키워드로 등록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예를 조금 살펴보자면 제품이 천혜향인데 감이라는 키워드에서 노출이 되는 경우가 있다면
상품 카테고리가 비슷해서 노출이 되는 경우일 것이고, 제품이 무선 청소기인데 무선 충전 키워드에서 노출이 된다면 상품명이 무선 청소기 충전식이기에 노출될 수 있는 것이죠. 노출 이후 클릭은 많이 나오나 전환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의미 없는 비용이 소진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둘 다 우리가 광고하는 제품과 상관성이 없기에 제외 키워드로 설정해서 품질 지수는 향상시키고 광고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키워드를 지속적으로 잡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A그룹에 A 상품을 2번 등록할 순 없으나 A, B 각 그룹에 각각 A 상품을 등록하는 것은 가능한 게 쇼핑 검색 광고입니다. 상품의 특성에 맞춰 그룹을 분리하고 고유율 키워드를 잡아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해당 부분은 노출용 상품명 설정을 통해 진행할 수 있고 예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같은 비니 모자인데 왼쪽 A그룹은 꽈배기를, 그리고 오른쪽 B그룹은 스타일리쉬를 주된 속으로 설정하여 노출시킨 뒤 중복 키워드는 각각 그룹에서 제거해서 그룹에 맞게 소재를 최적화하고 효율이 좋은 키워드를 찾아낼 수 있는 것이죠. 꽈배기와 관련된 모자를 검색하는 사용자가 우리의 주 고객일지, 스타일리쉬와 관련된 모자를 검색하는 사용자가 우리의 주 고객일지 테스트하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테스트를 통해 고유율 키워드와 중요율 키워드를 그룹으로 나누어 운영한다면 더 효율적인 검색 광고 운영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드리는 쇼핑 검색 광고 운영 팁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쇼핑 검색 광고를 잘해보고 싶다면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해 주세요. 1. 이 상품명의 조합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내라. 2. 상품명과 카테고리 조합을 활용하라. 주요 키워드를 분리해서 그룹을 생성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3. 상품과 관련 없는 키워드 및 클릭이 없는 키워드는 잘 제외하라. 이 세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서 이상으로 쇼핑 검색 광고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